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밴드에 문의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문의하신 분들의 대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요겁니다. 17년 12월 온실 150평, 농산물 45평 건축 허가를 내놨는데 벌금이 나온다고 하니 지어야 할지 포기해야 할지 망설여지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산흥의 김병채님 전화로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이제 문자 내용을 보면 17년 12월에 허가를 내놨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온실 150평, 농산물 45평. 예, 예. 그래도 어떻게 농산물이 45평이 나왔네요, 농창이. 글쎄, 그건 알 수가 없죠. 아무튼 농창은 좋은 거예요. 뭐냐면, 아마 45평은 90평 정도가 창으로 지목이 건축물을 지면 이제 창으로 바뀔 거예요, 이게. 예, 예. 그래서 내용이 상당히 좋고, 그리고 45평 농창을 지면, 예, 그것은 이제 옆에 판넬을 붙여도, 예, 예. 이 다음에 원상복구라는 것은 45평에서는 그냥 물건만 꺼내도, 예, 예. 원상복구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매매를 하더라도 그냥 물건만 빼면 바로 매매가 되는데, 농산물 창고 같은 경우는 그 콘크리트를 해도 되는 겁니까? 주차장은 안 되고 안에는 해도 되죠. 안에는? 네. 이게 이제 온실도 안 해도 하는, 바깥에는요, 그러면? 바깥에는 안 돼요. 예. 바깥에는 안 되고, 요즘에 이제 잡종기가 주차장 어떤 레미콘 허가가 나오니까, 아스콘 뭐 이렇게 허가가 나오니까, 농산물도 그건 이제 허가하는 설계업체한테 한번 얘기를 좀 해보면, 그런데 거기 우리 그 주위에 네. 그게 뭐죠? 그 종묘 배양장으로 다 허가를 냈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차장 허가가 되죠. 예.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안 됐었죠. 온실 창고로 저하고 똑같이 그거 냈었어요. 네. 근데 그 중공 단계에서 네네. 그걸 바꿔가지고 배양장으로 됐던데. 자, 설계 허가 변경을 했죠. 그럼 간단히 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인허가 어저께 올린 영상에 나오는데, 예. 인허가가 까다로워졌었는데 이 잡종지 변경은 그렇게 인허가가 까다롭질 않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정리를 할게요. 여보세요? 예, 예, 저 이제 김병재 선생님 거를 정리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예. 첫째는 훼손지 정비 사업이 예. 준공 기준이 아니라 허가 기준으로 나오면 예. 예. 김병채님은 상당히 좋아지죠. 이게 뭔 얘기냐면 만약에 훼손지 정비 사업이 만에 하나 예. 2017년 12월까지 허가 맡은 모든 동식물 관련 창고에 대해서는 훼손지 정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면 뭐 김병재님은 금상첨화죠. 예를 들자면 그러면 그냥 창으로 바뀌고 60%의 어떤 건폐율로 10m 뭐 12m까지 지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상당히 기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국토부하고 지금 얘기하는 게 최근 준공일까지 해달라고 그랬는데 국토부에서는 준공일이 아니라 허가일로 한번 생각을 해본 카드가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만약에 준공일이 아니고 허가일로 나온다라고 하면 김병채님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김병채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첫째, 훼손지 정비 사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 예. 가능성이 없더라도 그래도 기다려본다. 예. 둘째, 만약에 훼손지 정비 사업에 내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예. 허가 변경을 해서 종묘 배양장으로 허가 변경을 해서 종묘 배양장으로 진답니다. 그래서 근데 그냥 저희 입장에서는 네, 그 길이 그 진입로가 아주 좁아요. 네. 그래도 그래가지고 온실 큰 대형 차량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위치가 좀 좋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온실 창고 허가를 맡았다는 얘기는 허가 득할 수 있는 장소인 것은 맞잖아요.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종묘 배양장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길이 아주 좁다 안 좋다는 뭐 지금 제가 상담할 수는 없는 거고 예, 예. 어찌 됐든 간에 정상적으로 길이 확보가 됐으니까 현황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겁니다. 훼손지 정비사업 기다려보고 안 되면 종묘 배양장으로 바꿔야지 지금 상태에서 온실을 짓는다는 것은 조금 무리죠. 예. 온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아마 단속이 심하고 상한제 폐지가 됐기 때문에 온실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지어서 2층으로 매달지 않고 옆으로 나오지 않고 정상적으로 그냥 실사용자가
주차장 포장하지 않고 그냥 쓴다라고 하면 종묘 배양장이나 온실이나 별반 이행강제금은 크게 액수가 달라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끝까지 종묘 배양장으로 잡종지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농지법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묘 배양장은. 그리고 두 번째는 매매나 원상복구를 할 때 옆에 있는 샌드위치 판넬을 뜯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 부과는 만약에 마당을 포장하지 않고 그냥 뭐 그랬다라고 하면 거의 뭐 종묘배양장이나 온실창고나 뭐 이행강제금은 똑같이 부과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뭐 혹시 궁금한 것도 없으시고요. 근데 이제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것이 만약에 이제 다음에 한 5, 6년 후에 또 10년 후에 이제 수용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네. 이제 건축을 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는 그 보상가가 더 올라갈 수가 있나 그게 궁금한. 당연하죠. 그게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건축을 해놓으면 아마 뭐 당연히 공시지가가 올라갈 것이고 건축물에 대한 것만. 건축물은 당연히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있죠. 예.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 보상을 지작물 조사를 해서 당연히 해야 되고. 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전 수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겁니다. 그 건축물 지작물 조사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수용 당할 때는 2층에 골을 올렸든 옆으로 매달았든 모든 불법 건축물까지 모두 보상은 다 해줘요. 무슨 말인지 가죠? 예. 예. 그래서 당연히 건축물 있으면 건축물 가격을 받아야 되겠죠. 네. 자, 여기까지. 예, 뭐 그리고 저 김평재님은 아직 그 건축을 아직 안 해서 혹시 회비는 안 내셨죠? 네, 그렇죠. 회비 좀 내주세요. 네, 그래요. 이게 저 액수가 예. 큰 액수는 아니잖아요. 예. 예. 그래도 이제 뭐 저희들이 이렇게 시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예. 또 이 김병재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건축 허가 기준으로 이제 회수인지 넣어달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이거는 뭐 매매를 하든 뭐 짓든 어떻게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종묘배양장으로 지금 허가 변경하는 것들도 사실은 또 우리 협회에서 또 시와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요즘에 인허가 하려고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해야 되는데 그 내용 없이 지금 종묘배양장으로 바꾸는 작업도 지금 우리가 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비 정말 무슨 뭐 2천만 원도 아니고 200만 원도 아니고 20만 원이니까 저희 국대한테 응원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맙고요. 네네. 그리고 좀 관심도 좀 가져주시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다음 뭐 상담하기 전에 어떤 분들은 하남에서도 최근에 아마 우리 협회 통장에 하남 해가지고 이렇게 20만 원 휘비되신 분도 계십니다. 하남에 계신 분이 이행강제금 유보됐다고 하니까 남양주가 정말 고맙다고 하남에서 이렇게 휘비 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글쎄요, 뭐 이렇게 상담 한 번씩 하면 20만 원씩 내주시는 회원이 있다라고 하면 하루에 한 5건씩 상담을 해서 회원을 확보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분은 어저께 제가 이제 전화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축구 보면서 뭐 이렇게 유튜브 작업을 했는데, 녹화를 누르지 않고 해가지고, 이 송평수님 것은 열심히 했는데, 녹화물이 없어요. 어저께 축구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들어갈 때 그 쉬는 시간에 녹화를 했는데 녹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밴드에 올라온 걸 읽어드리고 답변 드릴게요. 훼손지 정비사업 접수 시까지 이행강제금 유보 결정이 난 이후에도 행정 절차는 계속 진행되는 건가요? 저는 2016년 1월 16일로 결제된 진건읍 행정센터로부터 강제 이행 부가 애고장을 접수하여서 말입니다. 내용 알고 계시는 국대회원님 계시면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밴드에 있는 거를 제가 보았어요. 그리고 이거 송병수님한테 답변은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에서는 그 행정센터에다가 모두 공문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 상담을 하면서 이 공문을 제가 참고하라고 이제 받아왔는데, 그러니까 훼손지 정비사업 발표 시까지, 그러니까 개정 시까지 부과를 유보해달라 해서 이제 행정센터에 보냈고, 대상 지역은 남양주시 개발 제한 구역 3기 신도시 포함입니다. 그리고 대상 시설은 축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뭐 준공에 관계없이, 나홀로 창고에 관계없이 모든 동식물 관련 시설 창고는 다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송경수님이 질문하신 대로
절차 진행, 그러니까 뭐 사전 통지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부가 애고까지는 진행이 됩니다. 다만 부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 영상에도 찍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다면 훼손지 정비사업이 발표가 된 다음에 바로 부가가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들이 뭐 대기했다가 바로 부가하는 게 아니라 저희 주민들이 훼손지 정비사업으로 가느냐, 아니면 원상복구를 하느냐, 그냥 이행강제물 받을 것이냐, 요 카드를 기다리는데 훼손지 정비사업의 내용을 보고 발표를 보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은 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남양주시에서는 행정센터에다가 훼손지 정비사업이 발표가 된 다음에 뭐 3개월을 봐달라, 4개월을 봐달라 이렇게 하지는 못한다는 점, 그 부분은 반드시 남양주시와 접촉을 했기 때문에 훼손지 사업이 발표가 된 다음에 조금은 혼란스러울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저희들이 국대위에서 계속해서 남양주시와 소통을 하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항, 지시사항입니다. 훼손지 정비사업 대상 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이행강제금은 제도 개선 이후에 부과 조치를 한다. 단 기부가된 거는 징수를 철저히 한다. 그러니까 부가가 된 것은 징수를 철저히 하는 겁니다. 지금 저 3번 질문에 진관위의 김영수님 질문도 이제 답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행강제금 내라고 문자 들어왔네요. 내야 되는지요? 안 내도 된다 했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그런데 이건 진관위 김영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이행강제금 부가를 유보해 준 거지 이행강제금 납부를 유보해 준다든가 유예해 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혼선을 빚고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진관위 김영수님, 이행강제금은 평소대로 내야 됩니다. 다만 분할 납부해서 천천히 납부하고 그런 어떤 요령, 그런 내용들은 뭐 저희 국대위하고 잘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빨간 글씨로 하나 더 있어요. 기업형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서는 형사고발 조치를 철저히 해라. 기업형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조치를 철저히 해라. 이 부분은 제가 깊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뭐 내가 하면 노면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내로남불이 아니라 상한제가 폐지된다는 걸 알면서 막 너무 불법을 자행한 그런 창구들이 많아서 요즘에 이제 공무원들이 이건 뭐 공권력한테 대항하는 거냐 뭐 이렇게 남양주시에서 많이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남양주 시장님도 틈만 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보라는 듯이 대로변에서 저렇게 막 창구 층간을 잇는다든가 아니면 뭐 2층으로 올린다든가 처마가 나온다든가 이렇게 하고 그냥 막 네온사인이 번쩍거리고 막 이러느냐 뭐 이러시는 것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저희 주민들도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씩 너무 그 전에는 생계형이다 몰라서 그랬다 그리고 갑자기 급격하게 법이 바뀌니까 우리가 못 따라간다 뭐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는데 알고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대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또 여러분들께서도 주위에 너무 눈에 띄는 그런 창구가 있으면 그분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지 알고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얘기를 좀 해서 지금 시는 유일하게 우리가 생계형 뭐 이런 얘기 막 하면 유일하게 이제 시는 좀 강하게 밀어붙이는 게 이런 겁니다. 공문에도 지금 그렇게 나왔어요. 기업형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를 철저히 한다. 이게 지금 빨간 글씨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네, 네. 보이죠? 네. 동식물 그 다음에 또 하나예요. 동식물 관련 시설 유의에 형질 변경 행위 등 기타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과 관계없이 행정 절차 및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를 해라. 동식물 관련 시설 유의입니다. 그러니까 동식물 관련 시설 유의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이렇게 불법 창고, 뭐 비닐하우스 같은 걸 만들어서 안에다가 창고를 만들었다든가 동식물 관련 시설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뭐 임야를 갖다가 뭐 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과 관계없이 요거 역시도 이제 이행강제금 부과 유보가 안 된다고 이렇게 공문에 직시를 해놨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관위 김영수님까지 그리고 이행강제금 유보 대상은 다시 한번
축산물, 동식물 관련 시설 모두 대상이 된다. 그리고 절차는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외 동식물 관련 시설 이외에는 안 된다고 쓰여 있으니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행강제금 유보가 대단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갑자기 뭐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납부를 하지 않는다든가 어떤 큰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토부까지 가서 이행강제금 유보를 만들어낸 것은 어떻게 보면 훼손지 정비 사업을 기다리면서 벌금을 받고 원상복구를 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전체 회원에 비해서 소수가 혜택을 보는 것 같지만 국토부와 남양주시와 그리고 국도역 주민대표들이 만들어내는 작은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씩 두 개씩 차근차근 진행이 되면 개특법뿐만이 아니라 농지법도 이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첫 단추, 두 번째 단추를 서서히 맞춰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늦은 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밴드 리더 이동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